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한동안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지 않고 있었는데 발표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. 이분들 이제 좀 도와드리는 것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발표 다 났습니다. 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올해 이 사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창업하실 분들은 꼭 창업하셔서 좋은 성과 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사업을 알아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알아볼 사업은 이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인데 예비 창업자 신청 가능합니다. 그리고 7년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들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예비 창업기업도 신청 가능한 요 이제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남은 시간이 한 10일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든 이 초기 창업 패키지든 청년 창업 사관학교든 이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 보셨을 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해당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특별한 내용들은 안 보입니다. 이제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 요렇게 이제 110개의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관련돼서 업력이 7년 이내 기업들 신청 가능합니다. 물론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한데 사실 예비 창업자보다 초기 기업들이 좀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중에서도 우리 아이템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 사업은 신청하셔도 됩니다. 다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진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업은 추천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주소지,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이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 분야를 이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하시는 분,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아이템이 만약에 로봇이다 라고 하면 이 대구대학교 이쪽에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, 사실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, 인공지능 기술 들어가죠.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나 전남대학교에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보면 이제 한양대학교도 신청 가능하죠. 로봇 분야 중에서도 좀 나뉘는 분야가 있는데 모빌리티 분야로 또 들어가면 호소대학교 이쪽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그거에 대한 분류가 먼저 돼야 되고, 그 아이템 분류한 거 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에 신청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사업비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초기창업 패키지와 비슷한 형태로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부지원금 70%, 그 다음에 자부담 비용이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어느 지역으로 신청할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뽑진 않습니다. 10개사 내외로 뽑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접수기간 4월 2일 수요일 4시까지 접수한다는 거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정해진 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게, 이 중심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비 창업자, 특히 청년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. 이전에 진행했던 새해 최초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이 다시 한번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 29세 이하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.
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기존에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신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기관당 또 10명 정도 모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, 평균 지원해주는 금액이 4,700만원,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라서, 사실 이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꼭 신청하셔야 되냐라고 했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.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이 중심대학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던 거고, 참고해서 뭐 이미 사업계에서 다 쓰셨을 테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뭐 선정되는 유무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이든 계속해서 신청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3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못한다. 만 29세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한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내용들 한번 훑어봐 주시는 그 정도로 해 주셔도 충분합니다. 나머지 특별한 사항들은 없다. 요 이제 각 기관별 모집하는 것들 잘 봐주시고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듯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이 예비 창업 기업 모집하는 것 중에 권역 내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알아본 거는 이제 청년들, 이제 만 29세 이하 청년형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지역 주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,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형으로 뽑는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비 창업자, 초기 창업자,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를 최소한으로 뽑을 것 같다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신청하셨다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또 한번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번 신청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, 예비 창업자를 적게 모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, 각 이 권역별로 이제 주소 소재지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형은 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해야 된다. 뭐 내가 지금 부산에 있다라고 하면 이 수도권에 신청은 절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내 소재지 주소 요거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지원해 주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비 창업자는 정부 지원금이 100%로 구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창업기업은 우리가 70%는 정부 지원금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 부담금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 창업기업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예비 창업자는 이 자비 부담금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모집하는 부분들 50개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 창업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5개 정도 또는 많이 뽑는다고 해도 10개를 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초기 기업들, 그 다음에 성장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 기업들이 아무래도 매출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고용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받거나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 매출을 많이 내는 업체가 아니라면 사실 이 기관에서 실적을 가져가기가 쉽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는 많이 모집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내용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4월 2일까지 신청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